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패배하게 되면 10년 좌파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끔찍한 역사적인 재앙, 그런 재앙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겠는가? 그 앞서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이 대한민국을 망친 것을 보면 저는 도대체 왜, 언제, 누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나라를 좌파의 식도 속으로 넘겨버렸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신자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우파의 배신자, 역사의 배신자. 제가 오늘 그의 주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정권이 상당히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를 포함을 해서 2014년에 정권 실세 유승민은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온갖 자신의 개인 민원 청탁을 해댑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이제 유승민이 안종범에게 보낸 청탁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었는데, 그 이후에 경향신문의 보도로 공개됐었죠. 대표적으로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의 사장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 참 그 전에 내가 요새 참 민원 부탁이 많아 미안하다. 지난번에 대우증권의 공모 때 내가 얘기를 했던 조모 씨, 그 사람 증권사 사장 출신인데 대우증권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경제수석이 백을 좀 써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죠. 유승민의 경북고등학교 1년 선배. 자, 그 백이 유효했는지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전부 10여 개의 청탁을 했다고 당시에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뒤로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청탁을 해 대놓고 그 이듬해 2015년 7월, 자, 그러니까 우파가 폭망한 2016년 4월 총선이 있기 9개월 전이죠. 사실 우파의 총선 실패와 그리고 연이은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 상실, 이런 끔찍한 재앙 시리즈는 2015년 7월 집권당 원내대표인 유승민이가 대통령의 정책을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국민과 야당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판한 그 끔찍했던 배신의 사건에서 많은 것이 비롯됐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창조경제의 문제점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유승민과 조직의 질서라는 칼럼으로 유승민을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의 관계는 신문사로 따지면 사주와 편집국장이다. 회사로 따지면 사장과 영업부장이다. 집안으로 따지면 부모와 아들, 딸, 자식의 관계다. 편집국장이 신문사 사주의 이념이라든가
경영방침, 신문 제작 노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내부의 편집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조용하게 얘기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신문을 그런 식으로 사주의 방침과 다르게 만든다면 그 신문의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장의 경영 방침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영업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장의 경영 방침을 비판을 하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부의 가족회의에서 거론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나가서 동네방네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욕을 해야 된다면 그 집안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유승민과 조직의 질서라는 칼럼에서 제가 매섭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유승민의 이 연설이 이른바 배신의 정치 논란의 뇌관이 돼서 내내 박근혜 정권이 이걸로 분열하고 흔들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김무성 대표의 도장 들고 나르샤 파동까지 겹쳐가지고 우파가 총선에서 폭망을 하고 다수의 의석을 잃고 결국은 탄핵 때 쉽게 탄핵 가결선을 넘겨버리는 이런 식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승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 다 허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그의 이중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은 2011년 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면서 아주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본인 자신이 일종의 금수저 출신이고 본인이 재산이 35억을 넘을 정도로 많고 아파트 2채에다가 콘도에다가 골프장 회원권까지 미국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한국정책개발연구원 KDI에서 근무했던 정통 주류 경제학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당 지도부에 출마하면서 출마 선언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나라에는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죽어나가고 있다. 재벌들은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식의 본인이 무슨 따뜻한 마치 노면의 98대 2 사회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정통 주류 경제학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과 부자들이 돈은 많은 것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얄팍한 대중적 파퓰리즘으로 본인의 개인 정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민과 유권자들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유승민의 이중성과 그의 배신의 역사와 그의 배신이 우파의 어떤 몰락을 가져왔으며 우파의 몰락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라니요. 그는 만약에 1차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2차 투표에서 홍준표 같은 반윤석열 연합과 손을 잡고 어떤 캐스팅 보트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과반수 투표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꿈 깨시고 깨몽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길이 유승민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